이 용보들이 몇 년 자라면 이렇게 된다고 하거든요.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용보들일까? 심고 잘 안 죽는 나무 1년에 쑥쑥 크는 거. 그 중에 하나가 그게 용보들입니다. 용보들 같은 흔치 않은 수종 같은 경우에는 이 보상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건요,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상 못 받습니다. 자, 시사기획창 신도시의 타짜들, 이 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 이 보상 혜택들을 받는지 그거 오늘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신도시 지역 내에 땅을 투기한 이 투기꾼들의 이 첫 번째 목적은 당연히 이 막대한 시세 차익입니다. 그런데 이 시세 차익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보상 혜택들을 보너스로 받거든요. 그게 뭐냐면은 LH와 잘 협의해서 갖고 있는 땅을 양도했기 때문에 협의 양도인 택지라는 이 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집니다. 이 협의 양도인 택지라는 게 뭐냐면은 신도시 내에 이렇게 1층에는 상가, 그리고 2층 이상에는 이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는,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땅을 살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. 이 땅을 물론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신도시가 이제 토지가 수용되면서 많은 이제 보상금을 받았지 않습니까? 그 보상금의 일부로 이 땅을 사라, 대신 시세보다 훨씬 싸게 주겠다라고 해서 이 자격을 주는 겁니다. 물론 신도시가 이제 다 개발되고 나면은 이 부동산의 가격은 굉장히 크게 올라가겠죠. 1000평방미터 300평만 대토보상 받으면 이 사람 아마 평생 놀고 먹어도 될 거예요. 상당한 개발 이익이 향유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대토보상을 노리고 들어간 것이 가장 극대화, 이익이 극대화. 그렇죠. 어찌 보면 지구 내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죠. 이 혜택을 주는 이유는 원래 여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이 땅을 강제로 이제 수용당하면서 원래 있던 땅이 이렇게 큰 신도시로 개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당연히 땅의 가치가, 부동산의 가치가 굉장히 크게 뛰겠죠. 이 개발로 얻은 이 개발 이익을 원주민들과 같이 공유하자, 이런 거였는데 이 원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뛰어든 투기꾼들의 배를 한 번 더 불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단이 돼버렸습니다. 세 번째 보너스는 바로 이 농작물 보상입니다. 여기 보면은 모내기한 것처럼 나무들이 잔뜩 심어져 있거든요. 이게 용보들이란 나무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논밭에 나무를 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. 농지기 때문에 만약에 농지로 이용을 안 하면 농지 처분을 하라는 처분 명령이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지려고 한 게 아닌데 이게 보상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. 그러면 농사를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. 너무 힘들잖아요. 어떻게 농사 짓냐고.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나무 심는 겁니다. 나무 심는 거예요. 그러면 농사 짓는 거니까 처분 명령 안 나옵니다. 이 용보들이 몇 년 자라면 이렇게 된다고 하거든요.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용보들일까? 나무 크기가 또 중요합니다. 작은 거보다는 좀 더 큰 게 유리합니다. 큰 게 더 비싸요. 그러니까 무슨 나무를 심어야 돼? 1년에 쑥쑥 크는 나무. 또 무슨 나무를 심어야 돼? 심고 잘 안 죽는 나무. 심어도 비료 줄 필요도 없는 거. 그냥 내박쳐도 잘 자라는 거. 1년에 쑥쑥 크는 거. 우리 뭐 그 중에 하나가 그게 용보들입니다. 쑥쑥 크고 그거 정말 잘 자랍니다. 그리고 정말 생명력 끝내줍니다. 죽지도 않아요. 이 논밭에 심어져 있는 이런 농작물들, 나무들 포함해서 이런 농작물들 보상도 이 토지 감정평가사가 다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감정평가사들이 일단 나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.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거 용보들 같은 흔치 않은 수종 같은 경우에는 이 보상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. 구입량 영수증 갖고 와서 이제 확인하고 저희가 그리고 이제 그 나무들이 또 이렇게 그 정도로 거래되는 게 맞는지 또 조경업자분들한테 또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흔하지 않은 나무는 좀 가격이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. 정상적인 농민들이 나무 심을 거 있을까요? 없죠. 당연히 미친 거지. 정상적인 농민은 거기다 왜 나무를 심어? 없잖아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만이 심었어요. 그들만이. 그러면 이 나무 보상을 후하게 쳐줘도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. 누가 시비 걸 사람이 없어지잖아요.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건요, 이 논밭에 진짜 농사를 지었던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상 못 받습니다. 농민들 그냥 농사 지면 거기다 배추 심고 벼 심고 오리지널 논과 밭으로 이용하면 보상이 없습니다. 네, 그 식물은 당에 농사 져서 수확하면 끝이니까. 피해가 없다. 피해가 없잖아요. 그죠? 피해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보상이 없어요. 그런데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된다? 그 나무에 이전비를 받는 거. 보상이 생기는 거예요.
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거기다 농사 짓겠어요? 나무 심겠어요? 당연히 나무 심죠. 이렇게 농민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생활대책용지라는 네 번째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. 그건 뭐냐면은 원주민들이 원래 여기서 이제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더 이상 못 짓게 됐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생계를 대책할 만한 거로 이런 상가에서 한 26제곱미터 그러니까 8평 정도의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이른바 상가 딱지를 줄 테니 여기서 장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 상가 딱지를 주는 겁니다. 근데 이 상가 딱지는 전매가 가능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에 판교 신도시 때 있지 않습니까? 그때는 이 생활대책용지, 이 상가 딱지가 5천만 원의 웃돈이 붙기도 했습니다. 2005년도에 말이죠. 이러니 이 논밭에 나무 안 심겠습니까? 그런데 이 진짜 타짜들은 이 신도시 내에다가 땅을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. 진짜 타짜들은요. 왜냐하면은 신도시 내에는 어쨌든 수용이 되지 않습니까? LH에 강제로 수용이 되거든요. 그러면은 이 땅을 매입한 가격보다도 보상 가격이 어떤 경우에는 더 낮은 경우도 있거든요. 실제로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죠. 그래서 이 진짜 타짜들은 땅을 어디다 사느냐? 바로 이 신도시 경계면, 이 경계면 바로 바깥쪽 여기다가 땅을 사는 겁니다. 왜냐? 어차피 신도시로 개발되면은 땅값은 여기도 올라가고 여기도 올라가지 않습니까? 그런데 여기는 다 보상을 받고 수용이 된단 말이에요. 여기는 수용이 안 되는 땅이죠.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시세 차익이 여기 안쪽보다도 훨씬 더 크게 된다는 거죠. 이 진짜 타짜들이 그럼 누구고 또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벌었는지 그 내용을 뭐 여기서 다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너무 길고 그 내용은 신도시의 타짜들 시사교육차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아래 그 본방송 링크 걸어놨으니까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